저마다 디자인 허브 관련해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티피링크 코리아의 김성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이제 와이파이 7에 대한 웨비나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본적인 와이파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자면, 우선 사실 이미 오늘 웨비나 관련해서 초대를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저희 오마다 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사실. 근데 그렇지만 혹시나 아직 저희 제품 그 오마다라고 하는 기업용 제품을 좀 다뤄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오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기업용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장비로서, 이제 이렇게 기본 컨셉은 저희 오마다 요즘에 SDN이 많이 계속해서 요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컨트롤러를 통해서 동작 장비인 라우터, 스위치, AP들을 연동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자 제품군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마다 제품은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파이 많이 찾으시는 저희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액세스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그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들을 연결해주는 PoE L2 스위치부터 그 상단에 있는 L3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위에는 라우터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제 비관련 스위치는 사실 이 컨트롤러에 또 통합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고, 여기 있는 이제 그 SFP 모듈들은 아시다시피 이런 그 확장하는 레이어 1 수준의 그런 매체를 변경해주는 뭐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군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저희가 AI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넘어가자면, 저희가 이제 AI라는 거를 좀 강조 드리면서 이제 제목에도 써두긴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설계 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했었던 그 데이터에서 여는 그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세미나에서도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즘에 이제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도 AI가 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연하게도 저희가 이제 현 시대에 와서 이제 연결되는 트래픽 기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러니까 뭐냐면 1인당 사용하는 그 모바일 기기, 와이파이 쪽이나 뭐 네트워크 기기 개수가 상당히 많죠. 저만 해도 뭐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랑 뭐 제가 업무용 사용하는 노트북이랑 뭐 스마트폰, 태블릿 이런 거 다 합하면 IoT 기기까지도 있죠. 또 집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것까지 보면은 거의 한 1인당 저만 해도 사용하는 기기가, 네트워크 기기가 한 7, 8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옛날처럼 뭐 스마트폰 하나만, 뭐 컴퓨터나 네트워크 스마트폰만 쓰던 그런 시대에 비해서 뭐 당연하게도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트래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또 뭐 요즘에 AI 서비스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 OTT도 쓰면서 그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또 그렇게 와이파이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제 AP 자체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시면, 저희 그 티피링크 사무실에 오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아마 저희 사무실에만 해도 지금 한 층을 저희가 지금 이 건물에 다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사무실에 설치돼 놓은 AP들만 해도 한 층에 한 10개가 넘거든요. 한 2개 정도? 근데 지금 이 건물이 만약에 14층이에요. 근데 14층이면은 다른 층에 있는데도 뭐 기업용 AP는 아니더라도 무선 공유 같은 게 한 그만큼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무실마다 한 층에.
그럼 적어도 이 건물에는 AP가 14층이니까 거의 140대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AP의 밀집도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와이파이 채널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수동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참고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건데 AI를 적용한 RRM이라고 해서 RRM이 뭐냐면 라디오 리소스 매니지먼트입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무선 자원 관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AI를 접목해서 AI 무선 자원 관리 시스템을 사실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에서도 많이 이제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AI RRM이 뭔지만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그 기존에 있는 그 이런 무선 자원 관리, 와이파이 관련해서 무선 자원 관리하는 부분은 일단 사용자들로부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건 대부분 그 전산 관리자분들, IT 관리자분들일 겁니다. 뭐 어디 건물이나 아니면 호텔, 뭐 그런 사무실 같은 데 있는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실 건데 시발점은 그거죠. 처음에 이제 사용자들로부터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라는, 잘 안 돼요. 라는 그런 이제 그 이슈를 좀 제기를 받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관리자분들은 그 와이파이 스펙트럼 같은 거 보겠죠. 그래서 우선 그런 이슈를 제기를 받으면은 요즘에 저희 오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 각각의 SDN 같은 이런 통합 관리 시스템을 쓰면 각각의 AP들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이 뭔지 주파수죠. 그리고 각 채널에 대해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전산 담당자분들이 그 채널 사용률을 보시고, 채널 사용률이 좀 많은 AP들은 다른 채널로 좀 수동으로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기본적인 채널 관리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저희 사무실처럼 한 열 몇 개 정도 되는 AP를 쓰는 정도면은 그런 게 가능한데, 예를 들면 호텔이나 뭐 백화점 같은 이런 대규모 공간에 막 수백 개씩 AP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불가능한 사람이 수동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마치 클로드나 뭐 챗GPT나 아니면은 뭐 제미나이 같은 거를 일단 AI로서 이제 개인 비서로 사용하듯이 AI한테 계속해서 스펙트럼 감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지능형 분석이라고 해서 AI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죠. 어떤 AP들이 좀 채널 사용률이 높고 뭐 이런 것들 통계를 분석하고 이제 뭐 사용률이 어느 시간부터 어느 정도 되더라 그런 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마지막에 사용자한테는 뭐 예를 들면 이거 적응형 실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시쯤에 자동적으로 그 채널에 최적화를 해라 라고 지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한테 이런 결과로 이런 것들을 요런 AP들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 사용자가 실행을 해라. 라고 하면 그대로 또 실행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의 AI RRM 시스템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지금 컨셉만 잡아놓은 상태고 아직 뭐 업데이트가 되려면 약간 시간이 남긴 했으나 향후에 이런 트렌드, 이런 게 아마 트렌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의 AI RRM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설치하고 나서 일어나는 문제를 후속 조치를 하는 부분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이제 적절한 수량의 AP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를 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크게 지금 보고 계신 요 세 가지들입니다. 뭐냐면은 건축 변수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AP 관련해서 옛날에도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난감한 질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난감한 질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평 되는 공간인데 요 정도의 AP를 몇 대를 배치해야 되나요? 혹은 요 정도 수량의 AP만 배치하면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면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벽의 이런 구조라든가 공간의 구조에 따라서 똑같은 수의 AP를 배치해도 원활하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 도면을 보여주시긴 하세요. 도면을 보여주고, 요 AP에, 요 위치에 AP 설치하면 저 위치까지 전파가 정상적으로 잘 도달할까요? 저 위치에서 클라이언트 연결이 잘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는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 하신 질문은 뭐랑 똑같냐면 평평한 그 바닥에다가 요 지점에다가 물을 이렇게 얼마만큼 부으면은 저 지점까지 물줄기가 정상적으로 다른 지점까지 도달할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로 사실 전파는 완벽하게 이제 딱 어느 위치까지 도달할 거다라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축 변수 때문에 상당히 이제 설계를 할 때 애를 먹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전문적인 설계 툴을 만드는 그런 벤더들이 몇 군데가 있을 거긴 합니다만, 근데 보통 그런 설계 툴들 1년 구독료랑 장비가 패키지 웬만큼 좀 추가하면 1년 구독료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연마다 1,0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툴들이거든요. 근데 물론 기능이나 뭐 성능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용도도 굉장히 좀 다양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면 AP 한 몇십 대에 배치하는 그런 중소규모 사이트에 막 1년에 1,000만 원짜리 구독해서 이제 설계 툴을 쓰기가 좀 부담이 되시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런 설계 툴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외부 변수로 설치할 공간 주변에 뭐 우리가 설치할 저희 티피니크 오마다 AP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AP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설계 툴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으시죠.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게 정확하고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 솔루션이 좀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설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경험 중심 설계,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 중심의 설계를 하고 계시죠. 저도 어떻게 보면은 몇 해 전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왜냐하면 설계 툴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 기반 경험 중심 설계에서 데이터 기반 설계에는 말 그대로 그냥 경험상 요 위치에 요렇게 쓰면 한 요 정도는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적인 이런 설계를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변체라는 건 이제 유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물체. 그리고 이런 배서인더 토폴로지 같이 이게 뭐 수동으로 계속 일일이 근데 이런 거 뭐 이런 배서이나 토폴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자동화 같은 것들을 좀 필요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직접 설계하는 부분에서
AI 같은 이런 기능을 약간 좀 가미한 그런 디자인들을 좀 사용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해 드리고자 했던 게 오늘의 본론입니다. 그 오마다 디자인 허브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좀 지원하기 시작한 그런 서비스인데 웹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직 뭐 비용을 받을 만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실제로 구축하는 거를 데모로 한번 좀 시간을 들여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기본적으로 대표 적용 시나리오라고 하지만 그 이 오마다 디자이너분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뭐 설계를 적용해 보기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면만 있다면 도면과 그 다음에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축척만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나리오에 다 적용을 해서 설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설계 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데모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이렇게 AI라고 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AI 원리라고 하면 저희 AI 자체가 시스템에서 이렇게 벽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도면 안에 있는 벽을 그려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데모 시연 영상이라서 뭐 지금 이 데모 시연 영상처럼 완벽하게 그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수동으로 좀 조절을 해서 다시 그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도면에 이건 문인데 벽이랑 재질이 완전히 같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수동으로 막아주시고 뭐 뚫려 있는 부분도 뭐 필요하지만 다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벽이 다 그려졌으면 AI 자동 배치를 누르면 특정 제품을 선택했을 때에 그 제품으로 여기에 다양한 이렇게 와이파이가 모든 구간에 다 정상적으로 좀 충분한 신호세기로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로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를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살짝 수동으로 조절해 볼 수도 있죠. 이것도 한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선도 미리 한번 해보실 수도 있죠. 이렇게 배선 같은 걸 그려서 네, 이런 것들 배선을 직접 그려서 AP 하다음에 물론 이건 AP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장비 중에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것도 같이 배치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런 배선 기능, 자동 배선 기능은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뭐 특정 장비들 아니면 특정 그 항목들에 대해서 수동으로 이제 뭐 좀 조절하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벽의 재질을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AP들의 장비 종류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 일괄 조정이 좀 가능한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이제 뭐 다큐멘트 파일이나 아니면 엑셀 파일 용도로 이렇게 저희 아까 보고서를 추출해서 특정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서에 좀 넣으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좀 많이 요 기능 이렇게 보고서로 추출하는 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소개하고 써보신 분들이 많이 좀 만족해 하시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부가적인데 이따가 저희 보여드리겠지만 저희가 그 디자인 허브 내에 AI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아직은 뭐 베타 수준이긴 한데 베타라 그런지 저희 한글로 질문을 해도 약간 영문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문으로 아직 한글화가 좀 완벽하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다가 제품의 사양이나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여기다가 질문하시면 자동으로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가지고 제품의 사양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따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오마다 디자인 허브는
웹 기반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저희 기업용 오마다로 들어가시면 오마다 메인 사이트 여기 무료로 체험해보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체험해보기를 누르면 여기 자동으로 이제 이거는 제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게 나타난 거고 지금 요 메인 페이지로 나타나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이렇게 링크 찾아 들어가기 좀 귀찮지 않습니까? 아니면 웹 주소가 이렇게 design.tplinkcloud.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주소로 그냥 요 도메인으로 바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 오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마다 포털 있죠? 저희 오마다 포털 쪽에 로그인 하면은 여기 옆에 그 위쪽에 디자인 허브라고 클릭할 수 있는 여기가 있습니다. 그냥 요걸 클릭해서 디자인 허브로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어, 이거 지금 자동으로 로그인이 됐네요. 음. 근데 원래라면은 이제 처음에 이걸 로그인 하신 적이 없으면 이렇게 디자인 허브 내에서 로그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디자인 허브를 쓰기 위해서 별도로 또 회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기존에 오마다나 아니면 저희 뭐 TP링크 통합 계정 같은 거, 뭐 아처나 다른 거 쓰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냥 다른 어플이나 비지 같은 데서 쓰셨던 저희 TP링크 계정을 그냥 그대로 로그인 하셔서 쓰면 됩니다. 별도로 저희 TP링크 통합 계정을 쓰고 계신 분은 별도로 로그인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로그인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처음에 들어오면 지금 저는 이제 몇 번 이걸 써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오게 되면 아마 빈 화면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젝트에 있으니까 이렇게 추가를 눌러서 해볼게요. 처음에 하면 프로젝트 명을 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디자인 허브 데모로 해놓고 제가 오늘 데모로 설계해 볼 거는 저희 사무실이기 때문에 오피스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이거 설계하면은 평면도를 업데이트하라고 하거든요. 평면도는 이런 형식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캐드까지. 다만 용량 제한이 좀 있으니까 너무 크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저는 이제 저희 사무실의 도면을 써볼 겁니다. PDF 파일이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평면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층 이름은 뭐 그냥 보통 1층이라고 하고 이게 그 층별로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뭐 층별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걸 한번 좀 보여드리긴 할게요. 뭐 천장 높이나 보통 3m니까 사실 보통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은 지금 3m입니다. 그래서 3m로 해놨고 저희는 이제 사무실이 단층이니까 저희 사무실만 그래서 1층으로 했고 뭐 개방된 공간이라고 좀 하게 해놓겠습니다. 사무실이라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음에 딱 지금 업로드하면은 이렇게 나타나죠. 평면도 축척을 설정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평면도 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준을 설정해줘야 AP를 설치했을 때 요 거리까지는 도달한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밀리미터 보통 밀리미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설정해서 1200mm면 1.2m입니다. 1.2m로 적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축척은 나타났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럼 축척까지 설정을 완료해두면 지금 여기 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순서대로 벽,
을 누르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팁입니다. 벽을, AI 벽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면 무슨 벽으로 그릴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사무실에 사실 석고벽도 있기는 합니다만, 콘크리트 벽, 외벽이나 주요 벽들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제가 콘크리트를 눌러서 AI 벽을 그리겠습니다. 근데 가끔씩, 어, 생각보다 되게 잘 그렸네요.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간 도면상에 뭐 원형이나 뭐 이런 다른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가끔씩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발전해서 이런 수치 부분들은 제외하고 딱 이렇게 벽만 어느 정도 그려줬네요. 근데 당연하게도 지금 보시면 약간 엇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빼고 이걸 여기로 밀어서. 네. 사실 여기는 벽이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여기까지는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무실이고, 이제 여기도 보면, 네, 벽이 없는데. 뭐, 요렇게. 여기도 사실, 여기도 제가 비교적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좀 벽을 조절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 더 길게 들려고요. 맞춰서. 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선에 중간에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죠. 왜냐면 지금 여기 갖다 드리면 지금 흰색 부분이 실제 그 한 개의 선이라고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있는 걸 수정하고 바꾸고자 하시면 이런 방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플러스 버튼으로 뭐 이렇게 좀 늘리고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플러스 버튼 여기 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경계선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 경계선 하나 추가해서 경계선 여기까지. 여기가 저희 입구기 때문에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경계선 하나 추가하면 여기까지 저희 입구기 때문에 뚫려 있고. 네. 어, 여기도 벽겠죠, 벽으로. 자, 이렇게 대략 다 그려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상태는 사실 좀 많이 완벽하게 저희 사무실 환경이랑 같진 않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여기 문 같은 것들은 저희 유리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제 설계할 때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런 것들을 좀 수동으로 제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도면을 벽을 다 그려놨어요. 벽을 다 그렸다고 치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또 AI를 활용해서 장비를 배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가 장치를 클릭하니까 지금 어둡게 보이는 부분하고 밝게 보이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이게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아까 AI를 통해서 벽을 그리고 나서 그 벽 따라서 여기가 실제 와이파이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돼야 되는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구간이어야 된다라고 시스템이 인식을 자동으로 지가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어두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여기 선택해서 자동 시뮬레이션을 지금 해보겠어요? 해볼 겁니다. 잠깐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밝은 부분이 있는 상태로 시뮬레이팅을 하면 저희 뭐 저가형인 77, 저가형 와이파이 7이 773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제가 그려볼게요. AI 장치로.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여기까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저희 회의실이거든요? 근데, 밝게 보이는 부분은 제외하고, 어둡게 보이는 부분만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취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치 배치를 했을 때에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설계를 할 공간인데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파란색 선택 영역 안에서 표시됩니다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점 하나 그냥 지우셔도 돼요. 점 하나 지우면 자동으로 이거 삭제되니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옮기셔도 되고, 저는 근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삭제를 할 겁니다. 포인트를 삭제해서 그냥 하나의 선분으로 쓰는 걸로 제가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할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옮기고, 여기도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좀 내려고요. 여기 있는 요 분모들은 다 쓸모가 없는데 말이죠. 다 삭제를 해보죠. 사실 그 요 좀 막 그 뒤엉켜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저희 사무실처럼 이렇게 딱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필요한 요 점들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4개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 구간을 그려놓고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완료가 마우스 우클릭이니까. 자, 이렇게 경계를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제가 723을 했었나요? 723을 했었나? 723으로 이 아닌데 723을 선택하고 AI 장치를 눌러서 다시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너무 좀 많을 수도 있죠. 그죠? 좀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하시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AI 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일단 적용을 눌러놓고 예를 들면 여기는 사실 EPS실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겠죠. 여기 두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와이파이가 필요하진 않겠죠. 여기는 이제 다른 그 탕비실이니까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는 저희 사무실 공간 아니죠. 복도니까요. 여기도 엘리베이터니까 지울 겁니다. 여기는 계단실입니다. 다른 공간으로.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그럼 필요 없는 공간에 이렇게 좀 삭제를 해볼 겁니다. 아까 제가 했던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런 곳에서 시뮬레이팅으로 필요 없는 공간을 지정을 해 두실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제가 그냥 좀 시간상 여유가 안 돼서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다 지우긴 했습니다만. 좀 더 만약에 좀 간편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니죠. 복도는 돼야 되니까. 뭐 어차피 제가 보여드리는 거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 한번 네, 시간을 희생해서 한번 다 그려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여기 필요가 없는 건가? 여기도 계단실이 있었네요. 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저희 창고니까요. 어,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다시 설계해볼까요, 그러면? 참고로 723은 저희 듀얼밴드 제품입니다. 6GHz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복도에 요 필요 없는 공간들, 이런 공간에 대해서 좀 다 줄여놨죠. 사실 어떻게 보면 벽도 지금 여기 공간 하나, 여기 또 벽이 하나 있는데 제가 깜빡 잊고 안 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 뚫린 공간이라고 이걸 하나 설치해 놓은 것 같고. 사실 이 공간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여기도 이제 벽이 유리벽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공간상에 이런 설계나 좀 배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벽들도
좀 명확하게 바꾸시는,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하시다면. 정확하게. 네. 그래야 실제 설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얘가 이 벽은 유리벽이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되겠고 요 벽은 또 유리벽이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설계를 좀 더 보다 시스템이 정확하게 인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시간상 그냥 다 콘크리트 벽으로 해놓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좀 보다 보수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설치를 했고요. 뭐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위치 변경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변경했을 때 이렇게 신호세기 구간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에 여기까지는 요 정도까지는 되겠다 안 되겠다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바로. 그래서 필요로 하시는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통화부스니까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케이블 배선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케이블 배선을 하려면 이 케이블 배선은 뭐냐면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요 토폴로지 기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왜냐면 이 토폴로지를 하려면 정확하게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라우터나 스위치는 자동 배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이트웨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에 ER842를 설치해 놨거든요. 842를 설치해 두고 참고로 좀 이게 도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요 크기가 커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치 아이콘 크기를 여기 버튼을 조절해서 이렇게 장치 아이콘 크기를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50% 줄여볼게요. 네, 이제 좀 보기가 편해졌네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는 여기 ER841 밑에 POE 스위치도 있는데 뭐 현재는 저희 대부분의 스위치들이 다 나와 있지만 이게 좀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841 밑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케이블 배선을 한번 해보죠. 사실 723은 7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6A 정도로 배치를 해볼게요. 6A로 배치를 하고 현재 층 프로젝트라면 전체 층 이제 전체 층이 여러 개 있을 때 전체 층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요. 현재 층을 하면 지금 요 층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층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층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카테고리 6를 베이스로 해서 연결을 했고요. MMF는 이제 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ER841이라고 3832는 둘 다 텐지를 지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서로 하위 랭크를 이제 광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제가 프로젝트 봤을 때 빈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배선을 다 연결해주고 나면 지금 어떤 장비 순서로 어떻게 하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토폴로지는 선을 배선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지금 장비 배치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걸 위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이 장비 배치와 벽을 그리고 그런 수고들을 다 한 건데 이렇게 2.4기가를 클릭하면 2.4기가가 각 공간에서 신호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마우스 클릭하면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신호세기가 너무 좋게 나타나다 보니까 마우스 클릭하면 좀 아래쪽에 지금 강함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마우스 클릭한 위치에 신호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색깔이 옅은 곳 가면 이렇게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 5GHz에 대해서도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다만 723은 6GHz는 지원을 안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토폴로지까지 보여드렸고 이렇게 이제 토폴로지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영업 담당자분들을 위해서 있는 기능이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업체분들은 그 자체적인 견적서 양식이 있으시니까요. 뭐 참고만 해서 이렇게 KR1 같은 걸로 원화로 바꿔서
장비가 몇 대 들어갔고, 뭐 백업 장비는 몇 대로 추가해서 단가를 얼마 할 거고, 할인 얼마나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케이블 쓴 것도 아까 이 경로대로 케이블을 설치를 하면 요 경로 빨간색 경로대로 그다음에 요 광 케이블 쓴 것대로 설치를 하면 대략 케이블은 323m를 썼어야 했다. 이런 것들 그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좀 평범하긴 한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다른 분들이 되게 이제 그 선호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카메라까지 설치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오늘은 제가 준비를 하지는 않아서 나중에 한번 카메라도 설치해서 이제 각도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다큐먼트 PDF로도 추출할 수가 있고요. 뭐 워드 파일로 할 수도 있고요. 엑셀 파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다큐먼트 파일로 하면은 이렇게 워터마크를 박을 수도 있습니다. 파일. 로고 같은 것도 이제 넣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프로젝트명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다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내보내기가 우측 위에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제 파일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일을 열면 이런 방식으로 워드 파일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워드 파일에서 이제 뭐 권한 보유자라고 근데 이 부분은 뭐 수정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양식에서 필요한 내용만 따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 노트북이 좀 느리네요. 장치 목록 적용되었던 장치 목록들이랑 수량, 그다음에 케이블 이런 것들. 이건 가격은 아직 안 써서. 근데 사실 이거 뺄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 토폴로지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2R841에서 383이 어떤 순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배치는 이렇게 했습니다 를 도면상에서 나타내 줍니다. 장치 목록 요거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이거까지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저희 AP별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각 AP마다 이렇게 선택해서 이 AP는 천장 몇 미터에 설치되어 있는지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근데 무지향성은 각도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채널에 따라서 몇 번 채널을 송신 전력을 몇 출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5GHz잖아요. 채널 전송 전력을 제가 이렇게 막 줄이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변한 거? 네. 가운데 이게 그 신호 세기 범위가 갑자기 확 안 좋아졌죠. 주변에서 많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시 제가 이거를 21로 높이면 다시 이렇게 좋아지고 이런 것들 송신 전력을 어떻게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줄어들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좀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조정하시면 여기 있는 21dB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고요. 클릭을 잘못했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제품의 실제 사양들, 조건들을 나타내주고 핵심은 이 부분이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 저희가 이미 설계 툴 같은 걸 좀 소개해드린 고객사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고객사분들 대부분 저희 이게 이렇게 프로젝트 이렇게 보고서 파일로 추출한 다음에 요 그림만 따가지고 요렇게 설계하면
여기에 배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된다. 라고 많이 제안서를 쓰시는 데에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많은 고객사분들, 이미 이걸 사용하고 계시는 많은 고객사분들이 호평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냐면,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좀 이제 고객사에 제안 많이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하실 때에 이런 신호세기와 관련된 이런 자료의 유무가 고객사에서 신뢰하는 그 정도에 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죠. 경험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이런 자료 하나가 있고 없고 고객사에서 그렇구나라고 신뢰를 좀 가지시는 근데 미치는 요소가 꽤 크다는 거를 사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고객사분들이 요런 자료들이 있고 요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는 거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오마다 디자이너블을 소개해드린 이유도 그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요런 설계 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와이파이 구축 제한을 하는 게 영향이 크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설계 툴 같은 거를 이렇게 활용하셔서 좀 기존에 제안을 하시는데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마다 디자인 허브 데모는 설계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오마다 AI 디자인 어시스트인데 자동으로 저희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구축한 AI 어시스턴트가 대답을 좀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답변은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베타 버전이고 저희가 아직 구축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한글을 인식을 해서 번역해서 인식을 하긴 하는데 답변은 아직 영어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제품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4x4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쭉쭉쭉쭉 보여주는 이런 제품들이 있네요. 제가 뭐 가끔씩 요거는 가끔 저한테 들어온 질문이라 제가 한번 해본 건데 근데 사실 783은 단종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때 좀 보조 도구로서 이제 이렇게 그 저희 AI 어시스턴트 같은 걸 사용해서 궁금한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해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필요하시면은 여기다가 한번 질문해서 궁금증을 해소하실 때 좀 간단한 답변 같은 것들 뭐 예를 포트수가 몇 개인 스위치가 필요한데 뭐 어떤 제품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질문하시고 간단하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는 어시스턴트가 있다는 거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저희 파트너사로 등록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건데 이제 저희 파트너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입하시면은 이렇게 데모 신청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거래 등록은 이제 영업분들이 하시는 거고 데모 신청 같은 경우는 저희 저희 제품이 사실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품을 뭔가 이제 구축해서 좀 직접 그 시연 같은 걸 해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데모 키트란 이름으로 이렇게 그 50%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데모 신청을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0% 할인되는 제품을 구매해서 저희 뭐 시스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렇게 뭐 나중에 뭐 구축 시연해서 기능적인 테스트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그런 데모 키트 죄송합니다. 저희 데모 키트를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데모 키트 다른 밴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모 키트는 그 싸게 구매하신다면 다른 데 판매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저희는 이 데모 키트의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웨비나 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